1999년 2월, 일본 최대 통신회사 NTT 도코모는 세계 최초로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모드를 내놨습니다. 아이모드는 세계인의 일상을 바꿔놓은 스마트폰의 원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앱이라는 앱 장터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도 아이모드가 처음 선보였습니다. 핸드폰에 PC의 기능을 결합한 아이모드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6년 1월 가입자 수가 4,568만 명을 넘어서면서 NTT 도코모는 세계 최대 무선 인터넷 공급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모드로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하려던 NTT 도코모의 구상은 실패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 NTT 도코모는 결국 2002년 1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의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열광한 아이모드가 세계인들에게 외면받은 이유는 NTT 도코모가 지나치게 독자성을 고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이모드를 사용하려면 NTT 도메인 등록이 필수였습니다. 또한 앱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의 시대는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2007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핸드폰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결합하고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폰의 사업 모델은 아이모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이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오픈 플랫폼 전략을 채택했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애플은 NTT 도코모와 같은 인프라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기술 기기 개발 회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T 업계 전문가들이 NTT 도코모의 전략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아이폰은 등장하지도 못하고 일본이 오늘날 세계 IT 산업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작년 11월 30일 NTT 도코모는 아이모드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1989년 NTT 도코모의 시가총액은 1,639억 달러, 약 207조 원으로 세계 1위였습니다. 현재 NTT 도코모의 시가총액은 987억 달러로 33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3,271억 달러로 NTT 도코모의 23.5배에 달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IT 연구개발의 총본산으로 대접받지만 세계 시장에서 NTT 도코모의 위상은 초라합니다. NTT의 5세대 이동통신 특허 출원수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기술에서 이기고 사업에서 진다라는 말은 일본 재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자조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과신한 나머지 독자성을 고집하다가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지는 갈라파고스화를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전자회사 소니는 1975년 베타맥스를 내세운 비디오 규격 경쟁, 1992년 미니디스크를 내세운 레코딩 규격 경쟁에서 각각 VHS 방식과 CD에 패배했습니다. 성능과 기술 면에서는 소니의 제품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도 중시하는 가전시장의 조류를 외면한 채 쓸데없이 고퀄리티를 고집했다는 게 페인으로 꼽힙니다. 1980년부터 1990년대 세계를 제패한 일본 전자회사들은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기술력을 맹신한 나머지 PC와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에 뒤처진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경제의 미래를 짊어진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자체 기술과 일본의 트렌드를 고집한 결과 전기차 전환에 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1년 일본의 전기차 점유율은 0.6%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거리를 늘리는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 20일 닛산 자동차와 미쓰비시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180km 정도로 짧지만 가격을 100만엔 후반대로 낮춘 경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지난 12일 첫 양산형 전기차인 BZ4X를 정기구독형 서비스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이 결국 자신들을 너무 믿은 나머지 재발등을 찍은 꼴이라며 일본 언론들은 해탈한 듯 국민들이 바뀌어야 일본이 바뀐다고 보도하고 있고 일본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극우 지지자들은 이 모든 걸 한국이 빼앗아갔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저출산 고령화뿐 아니라 일련의 자연재해나 소비세 증세, 국내외 경제 위기 등 외국 이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는 악정세가 반복돼 디플레이션이 유발된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한 상황이 너무 달라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새로운 재해나 경제 위기를 지나치게 두려워해 내부 유보에 의존한 점, 나아가 만성적인 경기 침체 하에서 중소기업을 늘리는 동시에 고용 유지 등으로 도산을 주저한 점,
나아가 일본과 외국의 고용체계의 큰 차이 등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좀처럼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 일본은 해외, 특히 다른 G7, OECD 등 회원국 이상으로 강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보입니다. 그 후 엔화 약세,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의한 가격 인상도 있어. 그래서 이 기사처럼 일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 되어 버렸습니다. 엔저로 인바운드를 늘려 관광업으로 벌겠다는 국가 전략은 코로나로 좌절됐다. 코로나가 만연한 시점에서 임기응변으로 방침을 전환했으면 좋았을 텐데 움직임이 너무 둔하다. 국가 전략의 오류를 기업이나 개인의 전술 차원에서 보완할 수는 없다. 결국 국가 전략은 국가의 흥패와 직결되는 것이다. 국가 전략은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는 지금 젊은이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전략 구상은 젊은이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메이지 유신기 전후 부흥기를 살펴보면 젊은이가 주도해 나라가 발전했다. 반면 에도 말기 전후기 버블 붕괴기는 노인이 주도해 나라는 쇠퇴했다. 현역 세대가 저임금으로 참고 있는데 은퇴 세대가 기득권 연금으로 풍요로운 것은 이상하다. 현역 세대가여 일어나라. 현역 세대여 단결하라. 현역 세대가 파업하면 은퇴 세대 따위는 하루도 못 사는 것으로 판명되는 거다. 분명히 현역 세대가 더 강한 입장이 맞다. 아쉽게도 일본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상한 정치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젊은 분들은 반드시 선거에 가십시오. 노인만 가득한 정치인들을 자르고 세대 교체를 해야죠. 10년간 조합 활동도 해오고 베이스업도 해왔지만 세금, 사회보장비 인상으로 실수령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40%는 사회보험에서 공제됩니다. 실수령은 이것만으로도 적어지고 물가가 더 오르고 있는데 게다가 니사 등의 월 몇만씩 지불하면 생활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산운용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공적연금을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했다만 높은 급의 사람들은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높은 급을 원한다면 본인부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걸 노력도 안 하고 고급을 달라고 해도 무리잖아.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건가? 지금 분들은 고위급인 분들은 학창 시절부터 노력하고 있을 거다. 연봉은 오르지 않지만 사회보장비는 늘고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30년 전과 지금은 가처분 소득은 이상당히 줄어들고 있어. 평균 직장인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내부 유보는 9년 연속으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있어요. 생활의 필수가 된 휴대통신비도 최근 30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학원비 등의 교육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모든 물가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본 국민들만 피를 보고 있어요. 국가가 공공조달로 최저가로 계약하고 기업의 과도한 연매를 강요하니 물가도 임금도 오를 리 없다. 세금 낭비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 파괴 활동이었다. 국가가 국민의 제품과 인력을 극도로 싸게 사들여 수탈해왔을 뿐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수탈하는 구조가 스며들어 버린 말로라고 생각한다. 월급이 싸다고 하면 의뢰이직이나 보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큰 틀의 이야기니까.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세금을 국민에게는 실컷 내게 해놓고 하루하루는 놀랄 만큼 넉넉해지지 않고 노후 자금은 각자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는 식이다. 노후 불안을 제거하는 것도 정치인의 일이 아니던가. 얻어들인 세금으로 사복을 채우는 정치인은 서민들의 마음 같은 건 모르는 것 같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